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병원비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그냥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자격이 되는 어르신 중 70%가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혹시 여러분도 매달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 않나요? 약값이 부담되어서 처방전을 반만 받아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당뇨약, 혈압약 먹어야 하는데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이 넘게 나와서 늘 걱정이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로 알게 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달 의료비 걱정 없이 지내고 계세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홍보를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복잡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직접 각 구청과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만 해도 2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신청 가능한 제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지원이라는 제도인데요. 이름은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병원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박 할아버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매달 당뇨 합병증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데 원래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신청하고 나서는 3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거든요. 한 달에 12만 원씩 절약되니까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대부분 가능해요. 부부가 같이 사시면 160만 원 이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게 월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금, 임대료 수입,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집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집이 있어도 시가 2억 원 이하면 문제 없어요. 요즘 아파트 가격 생각하면 대부분 해당될 거예요. 또 자동차가 있어도 10년 이상 된 차거나 2천만 원 이하면 괜찮고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도면 돼요. 연금 받고 계시면 연금 수급 확인서, 일을 하고 계시면 소득 확인서 이런 거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원 담당자가 다 도와주세요. 제가 직접 신청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저도 복잡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주민센터에 가서 의료급여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서류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처리 기간도 생각보다 빨라요. 보통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승인이 되면 의료급여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돼요.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이 카드를 제시하시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처방전도 훨씬 저렴해져요. 원래 약국에서 10,000원 나오던 약이 2,000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거든요.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본인이 먼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의 지원도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예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정말 유용한 제도거든요. 1년 동안 병원비로 낸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1년에 병원비로 80만 원을 넘게 냈으면 그 넘는 부분은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1년 동안 병원비로 200만 원을 냈다면 12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제도의 좋은 점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연락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보통 다음 해 2월쯤에 연락이 와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약국에서 낸 돈은 자동으로 계산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약국 영수증을 꼭 모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값만으로도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잖아요. 1년치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본인 부담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돼요. 서류도 간단해요. 영수증하고 통장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응급의료비 지원제도예요. 이건 정말 응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할 때 병원에서 먼저 치료해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검사비며 치료비며 해서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병원 사회복지사분께 상담을 받았더니 이 제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신청해보니까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됐죠. 이 제도는 소득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중위소득 80% 이하면 되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신청은 응급실에 가신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대부분 큰 병원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퇴원하기 전에 응급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처리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네 번째는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이에요. 이것도 정말 유용한데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휠체어, 보행기, 실버카 이런 것들을 무료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꼭 사지 않아도 되거든요.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사려면 몇십만 원씩 하니까 부담스럽죠.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빌려서 쓸 수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하고 의사소견서 정도예요. 의사소견서라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평소에 다니시는 병원에서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써주시면 돼요. 비용도 몇천 원 안 해요. 빌려주는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해요. 상태가 호전되어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그때 반납하시면 되고요. 관리나 수리는 업체에서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거잖아요. 치과 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틀니 하나 만드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틀니 제작비의 90%를 지원해줘요. 100만 원짜리 틀니를 만든다면 1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치과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잘 아는 치과에서 해야 절차가 간단하거든요. 신청하기 전에 먼저 치과에 전화해서 노인 틀니 지원 사업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안내해 주실 거예요. 신청은 치과에서 도와주시고요. 필요한 서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확인서 정도면 돼요. 처리 기간은 좀 걸려요. 심사받고 승인 나는데 한 달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5가지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고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면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당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요.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찾아보잖아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정보를 모르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런 제도들을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 지원 제도는 모두 무료예요. 내가 대신 해줄 테니 수수료 달라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둘째, 급하다고 해서 서류를 대충 작성하지 마세요. 한 번 틀리면 다시 신청해야 하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고 천천히 작성하세요. 셋째,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접 가기 전에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해서 이런 지원 받고 싶은데 제가 자격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헛걸음하지 않아도 되고요. 넷째, 가족이나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족이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다섯째, 서류는 여러 부 준비해 두세요. 한 군데서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제도들은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 제도가 더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일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주거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제도들이거든요. 월세나 관리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5만 원, 1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에요. 한 달 용돈이 될 수도 있고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손주들 용돈을 줄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작은 여유가 마음의 여유로 이어져요. 돈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훨씬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건강도 더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친구분들, 옆집 어르신들,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시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돼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꽃피는 인생이막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